안녕하세요. 이혁재수 아시아니원 병인박사 이혁재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하기 전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모차르트죠. 예. 두 번째 이분 아인슈타인. 세 번째 이분 토마스 에디슨. 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그 공통점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거든요. 예. 그 딱 볼 때는 공통적으로 창의력, 그죠? 예,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창의력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그렇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와 오늘 주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ADHD예요. ADHD라는 말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러니까 주의력이 약하고 과도한 행동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은요,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때를 쓰면서 엄마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죠? 또 이제 뭐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그냥 등을 비비면서 울기도 하고 막 때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유 애가 그냥 고집이 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ADHD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력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보고 있다, 누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본인 생각으로 막 때려 쓰는 거죠. 그리고 과잉 행동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를 때린다는 행동은 그건 좀 과잉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행동이 과잉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조절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방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 장애나 또는 동료들 간에 어떤 같이 이제 사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교우 관계에서도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고요. 또 급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언어 장애도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 요즘에는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잘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 ADHD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발생을 할까라고 보니까, 이게 사람의 뇌예요. 뇌 영역으로 볼 때 이 전두엽, 예, 프론탈 로브죠. 이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분노했을 때 참는다거나, 또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 어느 정도 스스로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순서를 정해서 차근차근 한다거나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전두엽이에요. 그런데 이 전두엽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면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발생하고, 주로 도파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주의 집중력이나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 이게 도대체 왜 올까? 특히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아니 나도 안 그렇고 우리 부부가 다 안 그런데 왜 우리 아이만 유난히 그럴까? 라고 굉장히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부분 이것이 발병 원인이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보통 한 70%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누가 하면 그거는 저는 뭐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런 말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뚜렷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뭐 조상 때문에,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 때문에 이런 게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쨌든 70% 정도가 현재 당장 당면한 이유 없이 그냥 내림으로, 조상 탓으로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0%가 이제 후천적으로 태어나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환경적으로 이것이 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그래서 이걸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이상으로 아까 제가 도파민 이야기 했잖아요. 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분비할 수 있도록 그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또 치료 결과도 어느 정도는 효과를 이제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사인 저로서 이제 한의학적인 이제 시각은 어떨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처음에 제가 70%가 유전적인 이제 원인이라고 하고 30%가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 한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습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습관이 뭐냐면은 습관이라는 것은 물론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습관도 있죠. 뭐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과 같이 그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는요 타고나기를 그런 습관을 가지고 타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아이들은 신통방통하게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스스로 잘 먹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숟가락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죠? 이건 타고난 먹는 어떤 힘,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고난 습관의 차이 때문에 이런 증상이 올 수 있다고 저희는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환경적인 부분은 태어나서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거나 이랬을 때 또 비난받았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으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습관과 후천적으로는 살면서 자라나는 그 환경에서 온다고 그렇게 설명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이 행복한 아이 얼굴 보이죠? 예. 이렇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참을성도 없고 폭력적이고 어떤 경우는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은데 정신병은 아닌데도 이상하게 과잉 행동 장애가 있고 그래서 ADHD 진단 받았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한의학적으로는요. 이 원인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습관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원인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인 원인에서 오는 것이 바로 식적과 음호와 칠정이에요. 예. 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급하게 먹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진대사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열이 확 끌어올라요. 열이 끌어오르면서 이렇게 과잉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음호인 경우에는요, 좀 타고나기를 이렇게 진액을 담아줄 수 있는 기능이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뭘 잘 먹어도 못 담아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몸에서 그 영양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마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열이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마르면 불이 커지는 그런 이치와 같이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자꾸 열이 올라가요. 열이 오르면서 이제 머리를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급하게 되고 더위를 많이 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되는데 이럴 때 이런 증상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환경과 관련돼 있어요. 칠정은 이런 거죠. 분명히 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독특한 면이 있어요. 이랬을 때 부모님들이 이걸 잘 감싸주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 증상이 좀 심해지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게 비난을 하거나 심하게 혼을 낸다거나 또 친구들한테 비난을 받거나 이러면은 이 정신적인 충격이 오게 되고 그러면 이 칠정이 있는 아이들은요 그걸로 해서 이런 증상들이 더 증폭되면서 심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방에서는 이렇게 이 식적이나 또는 칠정이나 음어 이런 부분들을 다스려 주면서 그렇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한약도 있고요. 침투요법도 있죠. 그렇게 해주면서 특히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교육을 저희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많이 시켜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를 잘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찬과 격려가 정말 중요한데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아이의 그런 행동들,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이 반복을 하면은요,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데 아이들은요, 10번 잘 해줘도
한 번 혼을 내면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마음앓이를 하고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비난하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런 ADHD를 더 심각하게 증폭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칭찬과 격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말고는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 병인이죠. 병인을 다스리고 칭찬과 격려를 대폭적으로 해주고 그와 함께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예, 운동을 많이 하고 햇볕을 많이 보게 해주면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욱더 좋은 면역을 가지고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ADHD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굉장히 이야기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크게 한의학에서는 이런 원인으로 ADHD가 온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스려주면 이런 증상들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잘 낫지 않는 그 질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예. 병인 박사인 제가 여러분의 병인을 해결해서 그 질병을 제대로 고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